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영상을 올리게 됐네요. 날은 춥고 진짜 배고프고 그렇습니다. 너무 일찍 일어나니까 배도 고프고 춥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 든든하게 잘 드시고 따뜻하게 옷 입고 이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이제 확실히 겨울인 겨울이네요.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라고 하는데 진짜 추운 것보단 따뜻한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요, 간혹 이 그릇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릇이 큰 사람들, 그릇이 작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그릇이 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이거 핑계를 대지 않고 곧바로 사과를 하더라는 거죠.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며 삽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릇이 큰 사람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떠넘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사과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해결에 집중을 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에는 엄격한데 타인의 잘못엔 너그럽다는 겁니다. 모든 실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잘잘못을 따지면서 질책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릇이 큰 사람들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애써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나와 의견이 다르구나 하며 생각하면서 가볍게 넘길 줄 아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흥분한 그 험악한 표정으로 그 언성을 높이면은 오히려 역효과만 나고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 그릇이 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차분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을 먼저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아요. 비하하지 않고 항상 스스로를 사랑하고 높은 자존감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할 줄 알아야 타인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대접할 줄 아는 거죠. 여섯 번째는 타인과의 비교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릇이 큰 사람은 인생의 모든 불행이 결국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됨을 알죠. 그래서 인생에 대한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과 그런 가치를 정립한 후에 비교도 차별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또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 한번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소식도 있는데 보니까 하이닉스더라고요. 하이닉스. 미국 상무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하이닉스가 미국 내 그 첨단 패키징 설비 투자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19일 날 그 바이든 행정부가 하이닉스의 최대 4억 5,800만 달러 이 보조금하고 5억 달러의 대출금을 제공하는 계약을 확정을 했답니다. 앞서서 하이닉스는 지난 4월에 하이닉스는 그 인디애나주죠. 그 웨스트 라피엇에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AI 메모리형 어드밴스 패키징 생산 기지하고 연구 개발 그런 시설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미 상무부는 지난 8월에 하이닉스에 4억 5천만 달러 그리고 5억 달러의 대출금을 지원하는 예비 거래 각서를 체결한 바 있죠. 블룸버그는 지난 8월에 발표된 예비 계약보다 소폭 많은 금액으로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은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가 그 협상 기준에 도달함에 따라 가지고 자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논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닉스는 당사는 미국 정부나 인디애나주 퍼듀대를 비롯해서 미국 내 파트너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AI 반도체 공급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라는 거죠. 삼성도 지난 4월에 미국 상무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 64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기로 했고, 이에 삼성은 텍사스주에 지난 2022년부터 건설 중인 파운드리 1공장 외에도 추가로 이 공장을 건설해서 첨단 패키징 공장과 R&D 센터도 짓기로 결정을 했어요. 다만 삼성의 최종 계약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참 안타깝네요. 삼성 빨리 좀 들려야 할 텐데. 일단은 하이닉스가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 진짜 축하할 만합니다. 자꾸 이런 소식들이 들려야지
하이닉스 주주분들도 좀 힘을 내지 않겠어요. 빨리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요즘 또 안 좋은 소식들이 더 상당히 많은데 미국발 환율 쇼크 때문에 좀 난립니다. 미국이 금리 그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서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요동을 치고 있어요. 당국의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평가된 1,450원을 뚫었습니다. 치솟는 환율에 금융시장은 일제히 폭락을 했고 원자재 그 등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죠. 그리고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6.4원 올라가지고 1,451.9원에 장을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빚어졌던 2009년 3월 11일 이후로 처음이랍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7.5원 급등해서 1,450.3원으로 출발을 해서 줄곧 비슷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처럼 환율이 치솟은 이유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거라고 예고했기 때문이죠. 이에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뉴욕 증시 등 글로벌 주요 지수는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과 미국 증시 급락의 영향으로 2% 가까이 하락을 했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보다 48.50포인트 내려서 2435.9에 장을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전거래보다 13.21포인트 내렸습니다. 684.3에 거래를 마쳤죠.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도 이날 미국 연준 그 발표 이후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납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니까 미국 동부 시간 18일에 오후 4시 정도 그 코인 한 개당 24시간 전보다 4.73% 하락해서 10만 1,159달러에 거래됐습니다. 하여튼 기업들도 비상이에요. 지금 일부 기업은 긴급히 내년도 그 사업계획 조정을 검토한다거나 뭐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수입의 시점 조정 등 환율 변동에 대응이 나섭니다. 특히 삼성과 하이닉스는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어서 강달러 추세가 장기화되면 설비 투자 비용이 증가하고요. 이 배터리 업계도 미국의 배터리 공장의 그 신증설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투자액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이 정유 업계와 철강 업계도 환율 급등으로 부담이 커졌고 그 원재료 그 대부분을 수입하는 식품 업계 큰 고민에 놓여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24시간 금융 외환시장 점검 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과도한 변동성에는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게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은행은 이달 말로 그 만료되는 국민연금과 그 외환 수합 계획을 기한을 내년 말로 1년 연장했네요. 한도도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증액을 했다고 합니다. 빨리 잘 해가지고 피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증시는 멀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 국내 증시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바닥론이 힘을 잃어요. 증시가 역사적인 저점까지 내려왔지만 반도체, 자동차 등 그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흔들리고 이 투자자의 미국 설림 현상은 심화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조선하고 방위산업 등 대외 여건이 좋은 소수 업종만 버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국내 증시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죠. PBR은 0.83배 역사적인 저점 수준인데 미국은 4.64, 유럽은 1.9, 일본은 1.37, 중국은 1.17에도 못 미칩니다. PBR은 자산 대비 그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1보다 낮으면 주가가 청산 가치를 밑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역사적인 저점을 PBR 0.8배로 보는 것 같아요. 그 이하로 내려간 적은 코로나가 한창 창궐한 2020년 3월 이후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를 이유로 내년에는 국내 증시가 밸류에이션 부담을 가진 미국 시장보다 나을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 미국의 중앙은행이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예고한 영향이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1.95% 빠지면서 새로운 저점이 형성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고개를 들어요. 미국 증시는 S&P 500 지수가 올 들어서 약 24% 오르는 등 조정받을 여지라도 있지만 한국은 현재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여튼 미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기술 혁명이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 그 기업은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위기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봬요.